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11월 25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방한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부터 27일까지 방한 예정인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스케줄은 KCGI의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신문 기일입니다. KCGI의 이번 소송 제기 목적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고요.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 기일이 12월 2일이므로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KCGI의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아시아나항공과 딜은 무산되고요. 한국 항공업계 구조 개편은 끝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케줄은 정의선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회동입니다. 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월 25일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 의왕사업장에서 만나서 회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양사가 새 먹거리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자동차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스케줄은 하나기술의 신규 상장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제조업체 하나기술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특징주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장중에 2640선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정말 최단기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공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시는 피플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유럽시 인증 공시입니다. 이번에 피플바이오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알츠하이머병 의심 환자 혈장에 존재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올리고머의 농도를 효소 면역 분석법으로 정성적 검출을 하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입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유럽 시장 진출은 물론이고요. 유럽 이외의 다른 국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공시 소식에 오늘 피플바이오는 장중에 18%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정유주입니다. 국제 유가가 올 3월 초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3% 급등한 44.91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희소식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날 오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권 인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석유 수출국 기구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비오펙 산유국 모임에서는 원유 생산 중단을 내년으로 연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 사태로 원유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루 77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이보다 200만 배럴을 줄인 수준을 감산하는 것에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신 개발 희소식에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올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 결정을 최소 3개월 뒤로 미루는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정유업계 업황이 바닥을 찍고 서서히 반등하면서 국내 정유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장중에 7%대 강세를 보였고요. GS와 S-오일도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남성입니다. 아마존에서 인수한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가 로보택시 개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출시 준비가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죽스는 스마트폰으로 호출이 가능한 로보택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 6월에 아마존에서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자율주행차 개발 부분에 있어서 선두주자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아마존은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차량 내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는 12월에는 마침내 자율주행 실물 차량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실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아마존과 협업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양산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원형과 각형, 파우치형 등 모든 종류의 2차 전지 양산 핵심 장비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전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원형과 각형, 파우치형 전 종류의 설비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요 고객사인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 외에도 국내외 2차 전지 관련 업체들로부터 고객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은 상장 전 청약에서도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139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올해 청약 경쟁률 3위에 올랐고요. 일반 공모 청약에서도 5조 459억 원의 증거금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무려 1802.1대 1에 달했습니다. 공모가는 35,000원이었는데요. 오늘 장이 시작되자마자 공모가의 2배인 7만 원에 시작이 되면서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하나기술의 상장 시기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배터리주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죠. LG화학과 삼성 SDI는 이날 각각 83만 원, 56만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17만 원이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만큼 2차 전지 관련주 하나기술의 상장은 이들과 함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장원테크입니다. 이 장원테크에서 혈액 한 방울로 10분 내에 코로나19 등 2종 바이러스 감염 동시 진단과 주요 질병 감염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 기반 바이오 회사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 기업은 바로 바이오메트로인데요. 이 회사의 전환사채 형식으로 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바이오메트로는 혈액 한 방울로 10분 내로 코로나19 등 다수 등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동시에 식별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 개발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미 서울 성모병원과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마커는 신속 진단키트 방식의 단순 바이러스 검출이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다수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단 기술인데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 바이오메트로는 세계 최초로 2종 바이러스 동시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최근 다양한 국가들과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번에 장원테크에서 투자를 하면서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셀트리온 삼형제 급등한 이유는?입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글로벌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레그담비마베 임상 2, 3상 시험을 승인받았는데요. 국내 주요 의료기관을 비롯해서 미국과 루마니아,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 임상 2상 환자 327명을 모집해서 투약을 완료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 2상 중간 결과 확인 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조건부 허가가 승인이 되면 그 즉시 의료 현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인천 송도 생산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 10만 명분의 치료제 생산을 완료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해외 대량 공급을 위해서 연간 최대 150만에서 200만 명인 분량
물량의 치료제 생산을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는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셀트리온은 장중에 24%까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26%대의 강세를, 셀트리온 제약은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 오늘 임상 소식 이후 본격 조건부 허가 승인 소식이 나오면 또 한 번 셀트리온 삼형제의 상승 재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